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억의 인문학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기억하고 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논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자체를 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 모두가 다 한두 번씩은 다 본 그림이죠.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말하기 전에 오늘 제 강의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를 보존하는 능력이 아니라 미래를 기억하는 능력이다. 이 시대에 특히 그렇다. 이 말씀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살바도르의 그림을 먼저 보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살바도르 달리의 이 그림은 기억의 지속, 타이틀이 기억의 지속이에요. 1931년 작품입니다. 비교적 달리가 젊었을 때 그린 그림이에요. 초기에. 이걸 우리는 초현실주의 그림이라고 그러죠. 이 달리의 작품 중 가장 잘 알려진 그림이고, 우리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생각을 다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시계들이 있는데 이 시계가 녹아내리네, 그죠? 녹아내려요. 그리고 늘어진 시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새로운 그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그 20세기 초에 그 유럽과 특히 미국 미술계에 아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달리를 말이에요. 어떤 초현실주의의 그 대가 반열에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말이에요. 달리가 그 가족하고 좀 불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하고 다 인연을 끊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정신 상태가 황폐해졌거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든가 이런 또 새로운 물리학의 이론들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시대의 배경을 머릿속에 갖고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림 속 이게 바위 언덕이 있잖아요. 저 끝에 바위 언덕이 있는데 이건 달리의 고향에서 가까운 그런 그 해안이 있어요. 까다게스라는 곳인데 여기에 풍경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계가 이게 이게 좀 이게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그죠? 시계가 축축 들어지는 것도 없고, 그리고 맨 왼쪽에 보면은 하단에 보면은 이거는 그 개미 새끼로 뒤덮여서 시계 화면에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람들은 죽음을 연상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없고, 이 녹아내리는 이 시계, 이 축 뒤처지는 시계는 스탈리가 시간의 엄밀함을 말이에요. 조롱하는 그런 의미가 담겼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체는 속절없이 흘러가 버리는 시간, 즉 죽음에 대한 강박증과 불안감을 표현한 게 아니냐 하고 많은 평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해석이 좀 틀립니다. 문제는 말이에요. 이 살바도르 그림이 가장 잘 알려진 그림이다 하는 얘기고,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의 기억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불안전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 세계사도 다 이게 승자들의 역사 아니에요. 우리 국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매일 그 TV에서 듣는 그 시사평론가들의 평론도 그렇고 세상에 수많은 자서전이 있잖아요. 최근에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 판결도 나오고 그러는데 전두환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기억을 적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의 보고 느낀 거와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더라도 또 국사를 보더라도 일본 친구들이 본 국사하고 한국 사람들이 본 국사는 전혀 틀리잖아요. 그건 자기들의 입장이 있거든. 또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사심 이런 것이 들어간 그런 역사 교과서는 그래서 지탄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이 보는 자기들의 역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많은 평론가들이
현 시국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불완전한 기억들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듣고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억에 대한 아주 획기적인 책들이 나왔어요. 몇 년 전에. 이 기억은 미래를 향한다. 이런 책인데 이게 본래 독일 학자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판은 The Genius Memory라고 그러는데 천재의 기억, 독일 말로는 Das geniale Gedächtnis 해서 이건 그대로 이건 번역이 된 거예요. 천재의 적힌 기억. 근데 우리는 이제 제목을 기억을 미래를 향한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원래 내용하고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번역도 잘 됐어요, 이 책이. 그렇게 생각해서 분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한나 모니어라는 학자하고 그리고 마틴 게스만이라는 학자 두 사람이 썼어요. 한나 모니어는 이 사람은 그 뉴로바이올로지 공부한 사람이에요. 뇌생물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뇌과학에 근거해서 기억을 분석한 거고 이 마틴 게스만이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하이델베르 대학에서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인문학자예요. 철학자예요. 인문학자와 뇌과학자가 합해서 이 책을 썼는데 아주 흥미롭게 책을 봤는데 그 내용의 핵심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뉴, 한나 모뉴하고 얘기했으면 우리 기억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을 했어요. 그 사람 말이 이래요. 기억은 경험을 그저 머릿속에 넣어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험을 항상 새롭게 재처리해서 미래를 위해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기억에 따르는 논리는 기본적으로 앞을 내다본다. 우리는 기억에 대한 이해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도대체 인간의 기억을 사람마다 다 표현하는 게 틀리잖아요. 자기 입장, 자기 처지에 따라서 기억을 다 새롭게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달리의 그림처럼 우리가 그림을 보는 느낌이 다 틀리고 그러듯이 우리가 기억을 각자 자기가 기억을 했다고 해도 자기 위치에 따라서 기억을 생각하는 게 틀린 거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의 입장, 나이가 들은 사람의 입장, 아주 나이가 80대에서의 입장 다 틀리거든. 내가 미국 사람이냐, 내가 흑인이냐, 내가 아프리카 사람이냐 여기 입장에 따라 다 틀려요, 보는 게.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일방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든 거예요. 다만 기억의 한계를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특히 이 시대의 기억을 보는 분은 또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과거의 악몽 같은 기억을 지니고 있어도 이 기억을 아주 창발적으로 혁신해서 새롭게 해석해서 유용하게 만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 말은 굉장히 어떤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어와 게스만은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추구할 미래 전망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긴 책을 쓰면서 의논을 해서 밝혀낸 거예요. 그걸 또 이 시대 어떤 그 4차 산업시대의 기억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평가해야 될 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앞으로 이들이 추가로 연구해서 밝혀낼 것들은 뭐냐면 전부 우리가 AI 시대가 들어오면서 인간적인 요소가 자꾸 사라지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을 다루는 방식에서 특별히 인간적인 측면은 무엇일까 하는 점을 앞으로 연구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책을 쓰는 건 또 볼 거예요. 저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 시대의 기억의 의미는 뭐냐? 이 시대의 인간적인 측면은 뭐냐? 이런 측면을 어떻게 해석해냈을까? 저는 상당히 궁금하게 짝이 없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각자는 우리가 자기 기억들, 우리 각자가 내 기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을 생각을 하고 평가하고 그럴 때 우리가 짧은 옛날처럼 뭐 40, 50년 살다가 마는 게 아니라 90까지 산단 말이에요.
앞으로 100살까지 살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해석을 할 때 과거의 관점이 아니라 미래의 관점에서 우리가 내 기억을 새롭게 생각을 하고 글을 쓰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전 평생을 우리가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억을 평가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을 논한다는 것, 그리고 시간을 논한다는 것은 거의 모든 것을 논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억에 접근을 하자. 특히 세포 생물학적 성과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연구에서 뇌과학 연구라든가 생물학적 연구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세계적인 과학자로 인정을 받은 한남모원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억은 과거를 보존하는 능력이 아니라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에도 한다잖아요.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으로 발전해야 된다. 어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억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억을 어떻게 정확하고 솔직하게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기억을 평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6.25를 평가해야 돼. 또 우리의 또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를 평가해야 돼. 또 9.11 사건이나 9.11 사태 미국의 혹은 세월호 사건을 평가해도 우리가 과거의 얽매이기보다는 어떻게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서로 우리의 내부적으로 어떤 우리가 평을 갖고 와야 되거든. 일본에 왜곡을 한다면 그 왜곡을 우리가 이해해. 우리가 왜곡을 한다, 어떻게 이놈들이 왜곡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일본의 시민사회에 어떻게 협력을 하고 어떤 일본의 극우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억을 참지 않고 우리의 기억을 또 우리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미래를 헤쳐나갈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슨 모녀는 말이에요. 특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의 기억을 말이에요. 예전처럼 단순한 데이터 저장소로만 기억을 고찰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기억을 턱없이 얕잡아보고 기억의 가능성을 과소 평가하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다재다능하고 영리한 우리를 도와주는 조수로 감정의 편에 놨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같은 사고의 변혁을 이루어낸 다음에야 비로소 어떻게 나의 기억이 과거를 재료로 삼아서 내 미래를 만들어내는지 내 미래를 이렇게 올바르게 만들어내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만 해도 어렸을 때 그 상처들을 많이 받고 자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다 그래요. 우리가. 요즘 젊은 애들은 더 그럴 거라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요. 그 많은 상처들을 그냥 그대로 갖고만 있고 말이에요. 이걸 또 무의식에 담아놓을 수도 없고 또 이걸 잘못 우리가 표현을 한다 그러면 내 주위에 가까운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사업하는 동료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과거에 우리가 살아온 궤적을 올바른 마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먼저 우리 그 집단 기억과 함께 우리가 최신 기술의 발달로 우리 기억 보조 장치들이 많잖아요. 우린 이런 그 보조 장치들이 많으니까 이런 보조 장치들을 우리는 그 활용을 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이 시대를 새로운 역사의 국민의 우리가 도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령 이 택시 운전사들 얘기 좀 할게요. 이 택시 운전사들이 도시의 복잡한 길을 모두 다 기억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믿고 가면 돼요. 앞으로 점점 더 내비게이션이 스마트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택시 운전수의 기억이라는 건 말이에요. 더 이상 데이터 저장소에 머물지 않아도 돼요. 택시 운전수들의 기억을 우리의 사물과 실천적 능력으로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승객하고 얘기를 한다든가, 좀 더 자유롭게 하면서 또 내 운전하면서 삶을 즐긴다든가 이런 능력이죠.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학생들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일이 기억하려고 애를 넣을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를 들어가면 얼마든지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꼭 그 무거운 백과사전을 살 필요도 없어요. 난 옛날에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타니카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그거 가질 필요 없어요. 그거 어렵고 영어를 쓰니까 보기도 어려워요. 그럴 필요 없다 이거죠. 구글에 들어가면 웬만한 거 다 나와요. 위키피디아에 들어가면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데이터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는 말이에요. 이제 중요한 거는 지식의 수집이 아니고 우리 앞에 있는 지식을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의 인문학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가 사물을 우리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가 있죠.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 동양적인 정신으로 말하면 중용의 정신으로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해석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꿔낼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내 아집, 나의 어떤 상처받은 마음으로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혁신하지 못하고 과거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80, 90, 100살까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삶의 총체적인 균형 감각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많이 비워야 된다. 순수한 비움의 바탕에서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혁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불교에 많이 나오는 말이죠. 그죠? 우리가 비워야 된다. 비워야만 뭔가 새로운 지식이 들어간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욕망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욕망에 물들어 있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 이 상태를 욕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부처의 삶이다. 이 욕망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가 그 부처가 된다는 게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 아니에요. 그래서 또 욕망이 아주 없으면 인간이 아니잖아요. 욕망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세상 자체를 그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이해해야만 우리가 천국에 살 수 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욕망 속의 세계가 천국이 되려면 말이에요. 그 전제는 우리가 욕망에 대해서 깨어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 불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한문으로 돼 있고 용어가 어렵고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억하고 있고 자기가 책을 읽는다면 책을 읽고 있으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노무현 대통령이 깨어 있는 시민이라는 것과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라는 건 소중하잖아요. 욕망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욕망을 아주 끊고 산다. 성공은 이해가 없어요. 소수의 스님이나 소수의 수녀가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 시대에 욕망을 말이야 무시하면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만 욕망은 소중하지만은 순화되고 절제된 욕망만이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게는 하되 탐내지 않는 경계. 다시 말하면 욕이불탁, 욕망을 하지만은 그걸 갖다가 탐하기까지 들어가지 않는 경계. 이럴려면 우리가 마음을 항상 비워놓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한 욕이 불탐의 경지가 들어가야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게 욕망을 부추기잖아요. 우리가 광고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TV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핸드폰에도 들어가 있고 모든 것에 광고가 없는 게 없어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자식을 키울 때나 또 우리가 어떤 기업을 운영할 때나 모든 측면에서 내 욕망에 대해서 비운 마음으로 깨인 마음으로 욕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특히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유교적 용어로 자기가 어지러워야 돼요. 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착하기를 바라서 내가 착함을 얻는다면 또 무엇을 바라겠는가? 이게 핵심이 되어야 되지. 자본, 자본이 근본이 되는 세상에서 특히 우리가 바라야 될 거는 그런 세계일수록 우리가 탐욕에서 해방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